안녕하세요. 톡닥토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그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질환들에 시달리지만 명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자율신경 추나가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데요. 오늘 톡닥토토닥에서는 박수호 한의사님과 함께 자율신경 추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호입니다. 스트레스를 흔히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율신경 이상도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스스로 느끼는 불편한 증상들이 있지만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긴장만 하면 손에 땀이 나거나 손을 떠는 20대 중반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서 밖에서 국물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단추를 잠겨주려고 할 때 손이 너무 떨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할게요 하며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손에 땀이 너무 과하게 나서 물건을 잡기도 거북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례였죠. 선생님과 같은 경우 한약과 침, 그리고 추나 치료와 함께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뭔지 또 증상을 완화할 방법엔 어떤 것들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움직임은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말을 하고 움직이는 등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음식물을 소화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땀이 나고 이런 모든 현상을 조절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은 흥분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근육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교감신경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할 때 우리 몸은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호흡도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데 부교감신경의 역할인 거죠. 이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져서 기량작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고혈압, 불면증,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수족 다한증 등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주제가 바로 자율신경 추나입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자율신경은 뇌에서 나와 척추를 지나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 그리고 신경이 빠져나오는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경의 기능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개골과 척추의 바른 정렬이 자율신경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추나는 척추뼈 등의 인체 구조물을 손으로 치료하여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몸의 균형이 깨졌다든지 거북목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우선 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목의 안정성이 있어야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목 주변에는 림프절이 많습니다. 림프는 몸 어디에나 있지만 림프절은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림프절의 수는
800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300개 가까이가 목에 있습니다. 림프절은 림프구를 만들어서 인체에 침입한 세균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인체를 제어합니다. 따라서 바르고 안정적인 목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자세를 제가 바르게 하고 있나 자꾸만 체크를 하게 되면서 목의 중요성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목에 이상이 있다면 그럼 어떤 증상들 나타나게 될까요? 목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목을 통해 몸의 각 부위로 연결됩니다. 만약 목이 안정성이 부족해 이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경추신경이 압박을 받아 두통, 이명,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의 경우에도 목이 긴장되면서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불면증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목 근육을 강화하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장시간 모니터를 보다가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을 자주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등 근육 강화가 목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스트레스와 신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적이 없더라도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점점 더 항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울추가 균형을 맞추듯이 양의 성질인 교감신경과 음의 성질인 부교감신경, 즉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춘화의 가장 기본은 항진된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제 역할을 못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보면 교감신경은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 사이, 즉 몸통의 축인 척추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척추뼈의 긴장을 줄여주는 게 교감신경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교감신경 이완 치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 중 3, 7, 9, 10번과 엉덩이 사이의 청골에서 나오는 청골 2, 3, 4번 신경들이 부교감신경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과 청골의 뒤틀림을 치료하는 것이 부교감신경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뼈들은 흔히 추나 치료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고도 정확한 자극을 주어 두개골과 청골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요. 이 기법을 두개 청골 추나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추나는 두개 청골 추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개골, 천골의 뒤틀림을 바로잡는 추나 외에 또 어떤 치료법 있을까요? 림프절을 직접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림프절을 자극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림프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치료는 주로 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지말단과 몸통의 림프의 최종 목적지는 목 바로 아래인 쇄골하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지말단과 몸통의 림프가 쇄골을 아래로 모이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쇄골하단은 막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쇄골 밑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은 자연스럽게 억제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죠. 하지만 교감신경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척추의 교정은 교감신경 이완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세 문제 등이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되면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몸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심해지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목에도 교감신경절이 있는데 흉추 1, 2, 3번에서 나온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 신경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춘화는 이런 척추 치료까지 함께 포괄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뼈를 전반적으로 다 바로 잡는다는 건데 그러면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이나 여러 증상들은 3주 정도 치료하면 증상 자체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목 자체가 좋아지려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분들의 운동과 자세 교정 노력 등이 함께 했을 때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 머리 무게가 볼링공보다 무겁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5kg 가까이 되는 볼링공을 1시간 이상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많이 아프겠죠? 턱 끝과 귀에서 내리는 라인에서 만나는 지점, 이 부위에 얼굴 위쪽을 지배하는 상부경추 교감신경절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서는 말랑말랑한데요. 거북목처럼 한번 쭉 빼보세요. 많이 긴장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기도 전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절이 엄청 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예민하거나 불면증 등의 자율신경 장애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전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몸의 이상 징후를 그저 참아내고 있거나 혹은 원인을 몰라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자체를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가볍게 당겨서 척추뼈와 목의 긴장을 덜하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톡닥토토닥 오늘은 자율신경 이상을 바로잡는 춘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생소한 분야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의학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